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어제 단양에서 차박을 하루 했습니다. 제가 물론 캠핑을 좋아하는 캠핑 매니아지만은 요즘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래갖고 이제 차박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뒤에 보이는 이 차를 바꾼 지가 소렌토 NQ4 7인승입니다. 그 4륜구동. 그 스피커 그 시스템 빼고 풀 옵션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갔고, 이 차로 이제 차박을 지금 2번을 하게 됐어요. 2번 하게 됐는데, 이 차 가지고 이제 겨울 준비 어떻게 하는지, 차박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대비해 가지고 이제 차 안에서 덮고 자고 쓰는 용품들, 장비입니다. 요게 이제 담요고, 이게 인터넷에서 4만원 줬는가? 생각보다는 두껍지는 않아요. 두껍지는 않았는데, 일단 요거 쓰고, 그 다음에 요거 침낭, 제가 캠핑 다닐 때 쓰는 구스 침낭입니다. 구스 침낭이고, 그 다음에 요거 전기 요입니다. 전기 요인데, 요거는 전기를 USB 배터리 있죠. 요걸로 이제 꽂아 쓰거든요. 그걸 요걸로 이제 침낭 안에 넣어 갖고 잡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물론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넣어 갖고 자니까 덮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렇게만 해도, 겨울 동계 혹한기에서 차박해도 아무 문제가 저한테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캠핑 다닐 때도 이 구스 침낭 이거 하나만 갖고 겨울 동계 캠핑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차 안에서 이렇게까지 해가 다니면은 저한테는 진짜 찜질방 비스무리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캠핑 준비물로 접이식 테이블 요거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 도구로 요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요거 하나만 지금 대략적으로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 체어 의자하고 요렇게 세 가지만 갖고 다니고 이제 차 안에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7인승 시트 배열 상태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접어 갖고 평탄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제일 뒤에 3열 같은 경우에는 끈으로 당겨 가지고 접으면은 접히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2열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누르면은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요렇게 접해가 집니다. 근데 뒤에 3열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이제 2명 탈 수 있고 2열에는 이제 3명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이제 2명 타고 그렇게 총 7인승입니다. 근데 이 접어가 이렇게 나눈 상태가 뒤에 3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접혀지는데, 중간에 2열 있죠. 2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에가 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잘 때 안 불편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아무 이상 없이 이게 약간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뭐 불편함 느끼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약간 올라온 부분이 이게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시는 분들은, 예민한 잠자리가 예민한 분들은 차박하는 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뭐 그 정도로 뭐 많이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올라온 거는 분명히 맞는데, 자는 데는 저는 뭐 아무 이상 없이 편하게 잘 잤습니다. 따로 저는 뭐 평탄화 외부에서 돈을 따로 들여 가지고 평탄화 작업 그렇게는 안 합니다. 요 위에다가 이제 이불 요 있잖아요. 요 떼기 하나 깔고
그렇게 저는 그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 의자를 다 젖히고 제가 이제 안에 들어와가 이제 앉아가 있습니다. 앉아가 들어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뒤에 2열 그 뒷창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제 햇빛 가리개가 요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차 나올 때 달려가 있는 겁니다. 달려가 있고 그러고 요 뒤에 이제 그 썬루프 파노라마 요것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차를 살 때 파노라마 이 썬루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설치를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런 차종으로 차를 뽑게 되고 차박 같은 거 하실 의향이 계신 분들은 파노라마 썬루프 요거 설치 한번 해보이소. 이거 지갑하고도 많습니다. 이 창문이 있고 없고가 개방감 차이가 느끼는 차이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저는 결론적으로 설치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이 차를 뽑을 때 차박 때문에 이 차를 뽑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제가 오지 여행 같은 거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차를 뽑았는데 이 차가 첫째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그러고 또 이 차 연비가 진짜 잘 나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연비 대박입니다. 제가 실시간 다니면서 연비를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비가 15km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물론 15km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장거리로 막 고속도로 계속 갈 경우에는 연비가 탁월하게 잘 나옵니다. 사륜차에 경유로 쓰고 있거든요. 물론 하이브리드 차도 나오긴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이브리드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상용화 되기에는 좀 여러 가지가 주유소 있잖아요. 충전기 그 문제도 있고 그러고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아직 품질 문제가 좀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경유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색상 같은 경우에도 블루 색깔로 미네랄 블루로 뽑았어요. 미네랄 블루로 뽑고 보니까 주위에 이제 한 번씩 차를 이렇게 세워 놓고 보니까 가끔 이래 주차장 같은 데서 지나가는 분들이 차 색깔 이쁘다고 가끔씩 와가 물어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색깔이 약간 튀기는 튀는데 저는 이 색깔도 만족을 해요. 전에 색깔 같은 경우에 보통 하얀색, 검은색, 지색 보통 대부분 색깔을 다 그렇게 뽑잖아요. 근데 전에도 지색이나 이런 거를 하얀색, 검은색을 다 뽑아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색깔이 지겨 보여. 하루 이틀 탈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미네랄 블루로 실제 카탈로그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뽑아놓고 보니까 색깔이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뽑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저녁에 차박할 때 요 꼬마 미니 전등 이제 양쪽에 달아놨고 그렇게 저녁에는 차박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이제 3열 시트 젖혀가지고 차박 용품 요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3열 쪽에도 바람 송풍구 달려가 있고 그 밑에 이제 USB 충전 단자 그렇게 이제 또 달려가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바람 송풍구 옆에 이제 바람 조절기 이제 달려가 있고 뒤에도 여 보시면은 12V 충전 단자하고 USB 단자 3열 쪽에도 그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2열 쪽에 요 시트 배치된 모습입니다. 2열 쪽에는 지금 이렇게 그 배치가 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안쪽에 그 바람 송풍구 이제 2개 달려가 있습니다. 달려가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충전 단자가 지금 달려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USB 단자, 그 다음에 요거 12V, 그 다음에 요거는 저 220V 단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노트북 그 전기 꽂아 가지고 충전해가 이제 쓰고 그렇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참 잘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그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문 옆에 보시면은 요즘 저 여행 가시면은 차 안에서 저 음료수 같은 거 자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캔 같은 거 요런 거 이제 그 꽂을 수 있도록 컵 홀더가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또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예, 요 앞에 이제 그 운전석 모습인데요. 의자가 이제 전동 그 시트로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됩니다. 문을 열면은 의자가 이제 뒤로 갔다가 이제 앉으면은 의자가 다시 이제 그 자기가 그 세팅해 놓은 그 상태로 다시 앞으로 그 들어오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쪽에는 지금 이 보면은 그 내비가 그 큽니다. 내비가 이제 큰 사이즈인데 이제 사이즈가 크니까 그 내비 보기도 이제 편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예, 앞에 요거 이제 기아 레바는 그 옛날에는 저 말뚝 그렇게 봉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동그랗게 요렇게 이제 그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중간에 이제 그 보관함이 요렇게, 이 보관함이 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잡다한 거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제 보관하기가 그 되게 그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예, 요래 돼 있고, 이제 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냉풍구도 그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뜨신 바람, 그 뜨시게 작동되는 그런 그 전기 그 열기구, 그것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앞에도 보시면은 그 USB 단자가 총 3개가 그 달려가 있습니다. 달려가 있고, 예, 실내 내부는 지금 앞에 쪽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설치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차 시동 한번 걸어 볼까요? 예, 운전석 이 계기판이 전부 저 전자 디지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색깔이 자기 마음대로 그 디자인 같은 거 요 변경이 가능합니다. 차 안에서. 이거 보시면은 지금 에코 모드, 뭐 스포츠 모드, 뭐 스마트 모드, 그렇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변하지. 예, 이런 식으로 그 에코 모드, 뭐 스포츠 모드, 스마트 모드 그렇게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 그 디자인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 차에 대해서 그 가장 장점이라고,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사각지대, 그 운전하다 보면은 그 사각지대를 그 만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그 피할 수가 있는 예방 그 차원에서 이거 보시면은 이 측면에 그 깜빡이를 여면은 그런 게 이제 우회전 좌회전 여면은
그 옆모습이 바로 그 계기판에 이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게 참 상당히 마음에 그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괜찮고, 여기 또 보시면은 그 주차 모드, 주차할 때 이제 요게 이제 주차 모드입니다. 여기 주차 모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저 누르면은 한번 보세요. 그 차 주변에 전방 화면하고 차 주변에 요런 거에 그 모양이 다 나타납니다. 화면으로. 이런 게 저는 참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편리 장치가 참 많이 돼가 있어요. 그래 이제 좁은 공간 같은데 그런데 이제 주차나 정차 같은 거 할 때 저도 이거 그 잘못하게 되면은 이제 그 옆에 이제 살짝 부딪히거나 그 스크래치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요런 거 보면서 이제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기능으로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 요거 이제 기능이 이제 달려가 있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몇 번 써봤거든요. 근데 장거리 운전할 때는 정말 편리해요. 그 반자율 주행 같은 것도 제가 실제 몇 번 사용을 해보니까 차선 유지 같은 것도 그 잘 잡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장거리 운전할 때 되게 편리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그 휴대폰을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은 그 자동으로 무선 충전 그렇게 이제 되도록 그 기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이제 판넬 보시면은 그 에어컨 뭐 기능 그 좌우로 따로따로 그 온도 설정이 가능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차가 뭐 요새 에코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차가 그 신호바다가 대기 중일 때 자동으로 이제 그 시동 꺼지고 또 출발을 하게 되면 시동 그 걸리고 그런 이제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이게 실제 크게 필요가 없어요. 차가 자꾸 뭐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저는 뭐 거의 시외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저한테는 딱히 필요 없는 기능이지만은 하여튼 뭐 기능이 달려가 있습니다. 달려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기능이 요게 상당히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시내 같은데 그 복잡한데 차가 자주 밀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브레이크를 그 어떻게 됐든지 간에 브레이크를 계속 밟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이 기능을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은 그 정차 신호 바다가 대기 중이나 그런 때는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자동으로 풋브레이크 식으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그 밟아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악셀레더 그 출발할 때 악셀레더만 살짝 밟아주면은 자동으로 풀려 가지고 그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요런 기능 같은 게 또 저는 그 편리하게 잘 나왔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대략적으로 그 소렌토 7인승 그 기능은 뭐 요런 식으로 그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나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위에 천장 쪽에 보시면은 요 뭐 여기 이제 카드 그 하이패스 카드 꽂는 이제 단자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요 유리창에 그 블랙박스 있잖아요. 그 빌트 캠이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옵션으로 제가 차에서 그 공장에서 출고될 때 같이 이제 뽑혀져 나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앞뒤로 그 전후방 녹화가 다 되고 그 주차 중일 때도 녹화가 다 됩니다. 요건 별도로 이제 보조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이거조차도 그 옵션으로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 빌트인 그 기능이 그
녹화 화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블랙박스 예전에 달아가 설치를 해봤는데 그 전에 거하고 화면 상태를 비교를 해보면은 그 화질이 떨어진다 그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또 이렇게 설치가 돼 가지고 나오니까 앞에 뭐 긁어치는 것도 없고 그 디자인도 깨끗하게 그렇게 설치가 돼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저는 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소렌토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뭐 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자세하게 세세하게 그렇게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저는 이 차 사고 나서 차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원했던 것 많지 이상으로 차가 또 성능을 발휘해주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